안녕하세요. 그린아래 TV 그린아래 산부인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오늘은 아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아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연은 우리 몸에서 약 100개의 효소 작용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아연은 면역 기능, 단백질 합성, 상처 치유, DNA 합성, 세포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임신, 아동, 청소년기에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고 미각과 후각에도 필요하겠습니다. 아연은 몸 안에 특별한 저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아연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성인의 경우 10mg 정도 됩니다.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굴이 1등으로 독보적으로 많이 들어있고 그 외에 소고기, 돼지고기, 크랩, 랍스터, 콩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통곡물이나 콩에 들어있는 피틴산이 아연과 결합해서 아연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아연이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아연보다 생체 이용률이 더 낮습니다. 이 생체 이용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콩이나 곡류, 씨앗 등을 조리하기 전 몇 시간 물에 담가두거나 발화를 시키거나 발효를 시킬 수 있다고 칼슘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발효를 시키면 피틴산이 일부 분해가 되기 때문에 크래커보다는 빵이 더 미네랄 흡수 면에서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또 많은 양의 철분 섭취가 아연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철분제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복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고용량의 아연 섭취가 구리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가끔 구리 결핍증과 이와 관련된 빈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연 결핍이 잘 올 수 있는 분들은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이 흡수 장애가 있는 경우, 위장관 수술을 받은 분들, 채식주의자, 임산부, 수유부, 또 6개월 이상 된 영아가 모유 수유만 하는 경우, 알코올 중독자 등이 되겠습니다. 아연 결핍 증상으로는 성장 지연, 식욕 감소, 면역력 저하 등이 있고 더 심해지면 탈모, 설사, 2차 성징 지연, 발기부전, 눈과 피부 병변, 체중 감소, 상처 치유 지연, 미각 이상, 의식 저하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아연 결핍의 평가는 주로 혈중 아연 레벨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세포 내의 아연 상태를 잘 반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아연 결핍이 있어도 피검사 수치는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연과 5가지 주요 토픽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연과 면역 기능입니다. T임파구의 활성을 위해서는 아연이 필요합니다. 아연 결핍 시 대식세포나 호중구, NK세포, 임파구의 기능과 활성도, 증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후진국의 아이들이나 노인들에서 폐렴 등 감염에 취약해지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연과 상처 회복을 보시겠습니다. 아연은 피부와 점막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돕습니다. 만성적으로 다리에 궤양이 있던 환자들이 아연 대사에 이상이 있었고 혈중 아연 레벨이 낮았으며 이들에게 아연을 공급했을 때 궤양 치료에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아연과 설사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아연 결핍은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감염성 설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연 공급이 아연 결핍이나 영양실조 어린이의 설사의 기간과 심한 정도를 줄였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WHO와 유니세프에서는 급성 어린이 설사를 치료하기 위해 아연 공급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연과 감기를 보시겠습니다. 아연은 라이노바이러스가 코 점막에 붙어서 증식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감기의 심한 정도와 기간을 단축시킵니다. 또 아연 모캔디를 복용하였더니 감기의 기간이 의약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단축되었다는 보고도 있었고, 감기 시작 24시간 이내에 아연 모캔디나 시럽을 복용하는 것이 감기의 기간과 심한 정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 점막에 뿌리는 아연도 있는데 장기간 사용 시 후각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다음은 아연과 노인성 황반 변성을 보시겠습니다. 아연과 황산화제는 망막의 세포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노인성 황반 변성과 치력 상실이 진행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노인성 황반 변성의 위험률을 낮추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항산화제와 아연을 같이 복용했을 때 노인성 황반 변성의 발생률과 시력 상실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연은 빼고 항산화제만 복용했을 때는 의약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연이 좋다고 해도 너무 과하면 안 되겠죠? 고용량을 한꺼번에 많이 복용할 시 급성으로 독성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심, 구토, 식욕 감소, 복통, 설사, 두통 등이 올 수 있습니다. 570mg을 복용했을 때 그런 증상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먹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60 내지 80mg을 꾸준히 장복할 시 만성적인 독성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구리 농도가 낮아지고 결국 구리를 포함하는 효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철분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면역력이 오히려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하고 비뇨생식기 질환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0mg은 넘지 않는 게 좋겠다 하고 상한 용량을 정해놓았습니다. 제 피검사 결과인데 아연이 약간 부족한 걸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인데 약간씩 결핍되는 분들이 23명 중에서 6명 정도 있었습니다. 피검사에서 정상이어도 아연 결핍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역시 모발 검사를 하면 아연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아연이 끝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연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몸에서 아연이 많이 쓰인 흔적이기 때문에 결핍이 있다고 보고 오히려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영양제에 들어있는 아연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마찬가지로 킬레이션 형태가 흡수에 좋겠습니다. 킬레이션은 징크 글라이시네이트, 징크 피콜리네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징크 피콜리네이트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징크 글라이시네이트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도 징크 글라이시네이트 형태의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칼슘과 마그네슘 둘 다 100% 킬레이션으로 되어 있는 복합 제품을 제가 못 찾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그 제품을 찾았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둘 다 100% 킬레이션으로 되어 있고 그뿐 아니라 비타민 D와 K2까지 들어있는 훌륭한 제품인데 현재 아이허브에서는 품절이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확실히 아이허브가 싸긴 합니다. 좋은 제품은 이렇게 품절이 잘 됩니다. 그리고 정맥 주사제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그네슘에서 빠뜨렸는데 마그네슘 단독 주사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연 단독 주사제고 이것은 아연과 구리, 망간, 셀레늄, 크롬 5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제제입니다. 네, 오늘도 유용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철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